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래교육 전망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혁신 방향 탐색 연구를 발표하게 될 백석대학교 이은철입니다. 오늘 연구 발표는 먼저 이제 서론,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방향 탐색, 결론 및 논의의 순서대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그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교육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까지 붕괴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일반 교육과 공교육 현장은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 운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교육을 붕괴시킨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면 온택트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다양한 온라인 또는 원격 교육 운영 방안들이 마련되어지고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또 이 단점들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켰고, 또 교회 교육 같은 경우는 교회 교육의 붕괴와 또 신앙이 약화되는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이제 교육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또 교육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방안들과 정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일반 공교육 영역에서는 학교 운영 정책을 이제 개선을 또 촉진하였고, 또 교육 운영 체제, 학교 교육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운영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공교육 영역만큼의 어떤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은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탐색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연구를 준비하였고 또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육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 교육을 수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학습자들의 흥미도 떨어지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사회적 실제감을 느끼지 못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대학 교육에서는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심지어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대부분의 중소교회 그 주일학교들은 실제로 교육이라든지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잠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형태의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교육의 경우에는 다음 세대가 붕괴되고 있다, 가뜩이나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한 영역,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또 교회 교육을 지원해야 되는 우리 학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타난 기독교 교육에서의 문제점들, 또 보완 사항들,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공교육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2021년 1월자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개선해야 되는 24가지, 그러니까 활발하게 촉진하고 개선할 24가지 교육 정책을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4가지가 원격 교육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그러니까 K무크를 이용해서 원격 교육 또는 온택트 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정책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공교육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또 대안 체제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예산까지 투입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연구 보고서들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작년 12월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요. 이 법률은 지금 이제 그 대안학교들, 미인가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어떤 운영의 근거 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 대안학교들을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 법적인 지위를 갖추어 주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공교육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법률의 가장 좀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면 공교육이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인가 비인가 대안학교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 이 대안학교들, 현재 법적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우리 대안학교들을 잘만 준비한다면 공교육의 교육과정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공교육의 영역을 전 사회적으로 확대시켜 놓는 어떤 촉발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으로 시행되면 우리 기독교의 대안학교들이 또는 우리 기독교 교육의 영역이 공교육의 영역과 중첩되어져서 우리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과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담론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교육에 대한 그 준비를 하면서 일반 공교육 영역에서는요, 그 교육과정 및 평가, 그리고 교육방법, 조직 및 구성원, 환경 및 시설이라는 네 개의 큰 영역을 가지고 정책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및 평가에서는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추진 과제를 마련을 했고요. 또 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과제도 마련했고 교육과정과 삶이 융합해야 된다는 과제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과제도 마련을 했고요. 특별히 교육방법에서는 학생 중심 수업의 교육방법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했고 또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방법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에듀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교육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분 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내용인데 교육방법에서 이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습의 질적 차이를 시간의 차이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학교에서 시수들은 말 그대로 50분 수업을 해야 50분짜리로 인정을 해주는 건데 만약에 이 시간의 상대성이 인정되는 교육 방법이 공교육에 도입이 되면 예를 들면 50분 만에 학습해서 이루어야 될 성취를 어떤 학생이 20분 공부해서 이루어냈어요, 성취를. 그러니까 학습 결과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면 50분 공부한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인 교육 방법의 도입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공교육 현장에 아직까지는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고교 학점제 도입과 함께 또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까지 그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 이 교육 방법이 충분히 도입이 될 수 있다라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혁신적으로 지금 공교육 현장들은 미래교육 환경을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마련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공교육의 변화가 기독교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공교육의 변화에 기독교 교육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공교육이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 발표를 듣고 공교육 맹신론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교육이 혁신을 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우리 기독교 교육은 더욱 더 큰 혁신, 더 많은 혁신들을 이끌어내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의 교육을 주도하는 역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교회 교육이 교육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역, 그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교육이 어떠한 혁신을 이루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교육 과정에 대한 혁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여러분들 신앙교육은요 굉장히 개별화,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저희는요 학문 중심, 내용 중심 어떤 그 표준화된 교육 과정을 갖춰 나갔는데요. 신앙의 핵심 역량 모형을 개발하고 그 역량 모형에 따라서 개별화, 맞춤화 될 수 있는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집을 좀 자세히 읽으시면 그 교육 과정의 혁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 방법 혁신도 저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플립러닝, PBL, 또 원격, 뭐 플립드 PBL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공교육 현장에서는요 개별화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 그러니까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교육도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서 교육 방법의 혁신을 좀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듀테크에 관련된 이 전공자들, 에듀테크에 대한 지식이 많은 우리 기독교 교육의 학자들이 이 지능형 학습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든지 에듀테크가 적용된 새로운 교회 교육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제한된 발표 시간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자료집을 좀 꼼꼼히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발표를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저는 절대로 기독교 교육을 무너뜨리고 기독교 교육을 흔든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기독교 교육이 혁신을 하고 기독교 교육이 공교육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여러 학자분들께서 미래 교육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망하고 교육과정, 교육 방법, 또 교육 철학의 영역까지 다양한 연구와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교육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기독교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